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강좌를 맡은 배연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10번째 강의로 해외 직접 투자 환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를 시행하는 다국적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현지국 간의 관계와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국적 기업이 현지 투자국에 미치는 자원 이전 효과와 고용 및 성장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현지 투자국에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현지 투자국에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 중에 자원 이전 효과, 고용 및 성장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이전 효과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행하는 순기능입니다. 자본, 기술 및 경영 기법 등 경제 개발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희소 자원을 현지국에 이전시킴으로써 현지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원 이전 효과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국적 기업은 최초 또는 추가적인 자본 투자로 현지국 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비단 다국적 기업에 의한 직접적인 자본 공여뿐 아니라 현지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로부터 추가 원조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간접적인 유인 효과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의하면 순자본 이전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다국적 기업의 자본 이전 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본 수익률이 국제자본시장의 장기 평균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싼 자본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째, 다국적 기업은 최신의 기업가 정신이나 현대적인 경영기법 등을 현지국에 이전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개도국 경제개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저해 요인 중의 하나인 경영 관리 능력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러한 이전 기능은 다국적 기업이 고용하여 훈련한 내국인이 향후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혹은 타 업체나 국내 공급업체들로 이전할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특히 시티은행과 IBM 출신의 전문 경영인들이 한때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로 진출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기법의 이전 효과에 관해서도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나 고위급 전문 직종 대부분이 실제로는 본사 파견 관리자들로 독점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 경영 기법도 대규모의 복잡한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에 적합한 기법들로 중소규모의 개도국 기업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셋째, 다국적 기업의 자원 이전 효과 중 현지국이 경제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술 이전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기술은 자본과 더불어 현지국의 경제 개발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이전시킴으로써 현지국의 경제 개발 노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기업이 필요한 기술의 자체 개발은 통상적으로 높은 위험과 엄청난 비용,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개도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고도의 기술 자체 개발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은 현지국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이전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 다국적 기업의 기술은 비교적 자본 집약적 기술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개도국은 심각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자본 집약적 기술보다는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 기술의 이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국가별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잔액의 GDP 비중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협의회인 UNCTAD는 각국의 GDP 대비 해외 직접 투자 잔액을 발표해 왔습니다. 125개국에 대한 UNCTAD의 국가별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잔액에 의하면 한국은 GDP 대비 해외 직접 투자 잔액 비율이 14.4% 정도에 그쳤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는 529.6%와 255.6%라는 매우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인 미국의 경우 59.4%의 비율로 전 세계 평균 수치인 47.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많은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및 성장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국의 낙후된 지역에 다국적 기업이 진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인프라, 즉 전기, 수도, 통신, 도로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개발을 한층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지 기업이 경쟁 측면에서 저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 기업들보다 일반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 측면에서 훨씬 우세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 기업들은 현지 기업을 대체하거나 또는 유치 단계에 있는 현지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여 이들이 시장 경쟁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미치는 자원 이전 효과와 고용 및 성장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투자국에 미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국제 수지 효과와 한국 내 외국인 투자 현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